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우리 커뮤니티 때 공지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고민 사항들을 좀 접수를 받아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같이 보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골라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대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47 10월달 배당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DT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기업, 티커로는 DTM 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미탐TV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매력적이면 그냥 사면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DT 미드스트림을 일단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배당이 아마 월 배당을 받으시려고 이제 147 10월 이렇게 짜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3692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은 워낙 1470도 있고 258 11월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월 배당 개념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아예 매월 배당주를 싸서 이제 중간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14710으로만 한정시키면 배당 주식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과연 미드스트림 기업들 중에서 이 DTM이 과연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또 경쟁사들은 어떠한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드스트림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시가총액하고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좀 상위에 있는 기업들하고 문의해 주신 이제 DT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DT 미드스트림, 그 다음에 에너지 트랜스퍼,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일, EPD 이 기업도 이제 배당주로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엠브리지, 여기는 캐나다 회사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회사인데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경우고 ADR이고요. 그 다음에 원오크 이 기업도 이제 배당주로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미드스트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몇십 개 되는 미드스트림 기업들이 있지만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일단은 큰 기업들하고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DT 미드스트림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당 매력도라고 있는데 이 배당 매력도는 뭐냐면 별점 5점으로 해서 이 기업이 과거에 배당을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 중간에 빠져먹진 않았는지, 배당을 인상은 어떻게 했는지, 시가 배당률은 어떠한지, 그 배당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이익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점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솔루션에서 직접 이제 계산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초이스탁 US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DT 미드스트림이 별점 5점 중에서 2.5점 정도고, 그러니까 배당 매력주 자체에 대한 평가로만 보면 배당 매력주로만 쭉 순위를 매기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트랜스퍼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배당을 이제 지급을 이제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업력이라든지 배당을 증가시켜온 내역 이런 것들의 점수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장기간 배당이 안정적으로 지급됐던 이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DT 미드스트림이 올해 이제 예상 주당 배당금이 한 2.56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4월 22일 종가 55.97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7%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 이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이 보면 대략 한 5.4에서 한 7%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배당 수익률도 상대적으로는 좀 낮아서 월별로 1470을 맞추기 위해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그냥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투자 매력도 자체로만 보면 다른 기업의 배당 매력들이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뒤에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LP라고 하는 이름이 붙거든요. 풀 네임 자체. 그래서 유한 회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세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배당세율이 36.9% 그러니까 한 37% 정도가 되는데 기업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서 사실은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략 그 정도의 36.9% 정도, 37%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배당 수익률은 세전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략 한 37%를 또 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7.2%짜리를 하더라도 대략 한 5% 내외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기업의 5% 시가 배당률하고 비슷한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뭐 배당주들이 뭐 금융 쪽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개발 회사라고 해서 BDC가 붙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가 배당률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어서 그런 형태들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보통 그래서 일반적인 미드스트림 기업들은 여기에 나오는 건 워낙 덩치들도 크고 해서 시가 배당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좀 작은 사이즈로 내려오면 올수록 DT 미드스트림 정도의 매출액과 시가총액 사이즈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10% 넘어가는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라 하더라도 어차피 한 37% 세금을 내면 뭐 6.3%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2%, 13%를 잡아야 뭐 한 7, 8%대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트랜스퍼는 배당이 매력도가 4.5점, 그 다음에 EPD가 5점 만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 매력도로 보면 현재 EPD가 가장 높은 구간이고 나머지 엔브리지와 워너크는 다 4.5점을 받아서 상당히 배당 투자 주식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예상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을 좀 봤더니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익이 조금 이제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다 소폭 다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는 워낙 좋았었고요. 2021년도에 뭐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제로 뭐 미드스트림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업계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들이 이제 점핑하는 이제 구간들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런 구간들이 워낙 많이 성장했다 보니까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도만큼의 성장률은 아니지만 여전히 한 10% 내외의 어떤 매출액 성장률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맞는 주당 순이익도 늘고 있다. 다만 2021년보다는 성장률이 좀 다소 떨어진다. 그런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배당 수익률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요 배당주들을 그럼 어떻게 찾아서 보시면 좋은지 저희 사이트를 열어서 직접 한번 좀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5개 아까 DT 미드스트림은 1470으로 맞추시겠다면 뭐 그러실 수는 있지만 현재 배당 수익률로 봐도 아주 높지는 않아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기업이거나 미드스트림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배당주들, 금융주들 중이나 캐피탈 쪽에서 좀 안정성이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애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골드만삭스 BDC라든지 또는 뭐 RS 캐피탈이라든지 뭐 RE 그러니까 티커로는 ARI 뭐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는 뭐 시가 배당률 자체로 보면 굉장히 높이 주기 때문에 뭐 그거랑도 같이 한번 비교해서 검토하셔서 뭐 최종 결정은 어쨌든 뭐 우리 여기 이래규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배당주를 개인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가 배당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조금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에서 이제 보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초이스탁 US 검색하셔서 안드로이드 버전은 앱이 있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아이폰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초이스탁 US라고 치시면 요 사이트에서 좀 검색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모바일로 접속해서 보시는 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PC에서 보시더라도 좀 보실 수 있게끔 반응형으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조금 아쉽지만 PC 버전에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단의 메뉴를 보면 이렇게 발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목을 발굴하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레시피라고 해서 뭐 요리법이죠. 그래서 급등주를 보는 거, 그 다음에 회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세일 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딱 사고 싶어요. 근데 좋으면서 싼 기업이 어디 있을까? 그런 기업들을 그냥 눌러보는 거예요. 뭐 배당주긴 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뭐. 네, 여기 보면 이제 투자 매력 점수가 높고 현재 밸류에이션상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기업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싸고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네요. 네. 어제는 되게 뭐 반등도 세게 했지만 많이 오르긴 했네요. 얘도 뭐 12%, 7.8% 많이 올랐네요. 일단 다시 저희 발굴로 돌아가서 우리는 배당주를 보려고 했으니까요. 요 배당 매력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배당 매력주를 누르면 이제 배당주 리스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렬은 저희가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률 순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35% 너무 높죠. 20.8%.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왜냐? 이런 시가 배당률의 종목들이 있기는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시가 배당률 35%를 줘요. 그러면 빨리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5%짜리를 받더라도 5% 받아서 35% 배당을 받으면 30%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매년 발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과도한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일시적인 그 해의 배당이 높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배당을 했다던가 회사가 뭔가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보상 차원에서 뭐 배당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대주주가 바뀌어서 뭔가 세게 배당을 요구했던가 아니면 그동안 계속 안 주다가 어떤 해에 특정적으로 뭐 한 50배 이상의 배당을 뭐 줬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뭐 눌러보시면 쉽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버클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 뭐랄까요, 뭐 설명 이런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독점주. 요런 게 많이 붙어 있을수록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그는 3개가 최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독점주, 배당주, 뭐 성장주 이렇게 나오는데 그 3개가 다 붙으면 뭐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배당주들은 성장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배당주이면서도 매력주이면서도 성장도 하는데 그 기업이 그 산업에서 독점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을 정도 사업 독점될 정도로 굉장히 괜찮아요. 그럼 되게 좋은 거죠. 버클 한번 눌러볼까요? 19.1%인데. 그래서 이게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서 여기 위에 보면 배당이 있잖아요. 배당을 눌러보시면 배당 매력이 높고 작년에 시가 배당률 19.1%였네요. 여기 보시면 배당이 보통 한 2.5달러에서 3달러 정도였다. 작년에 7달러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역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7달러를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부 내역을 보고 이 배당이 특별 배당이었는지 아닌지를 보고 이게 바뀐 게 확실하다. 그러면 뭐 7달러를 가지고 배당 수익률을 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원래대로 뭐 배당 성향은 그냥 그대로 좋네요. 배당 성향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주당 배당금이 한 3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뭐 이제 3달러를 주더라도 거의 10% 정도 되네요. 버클은. 네, 꽤 높은 편이네요. 배당 성향이 보니까 뭐 134%니까 주당 순이익도 많이 늘어났겠네요. 이왕 보는 김에 한번 볼까요? 재무에 가서 투자 지표를 보면 주당 순이익을 한번 볼까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쵸.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작년 1월달 기준이 2.66달러고 5.16달러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배당은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준 배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개념,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버클이 그럼 2022년도에도 현재 순이익 정도를 유지할 수 있냐? 그러면 배당을 5달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달러에 31달러를 사면 뭐 배당 수익률이 뭐 14, 5% 이렇게 나오겠네요. 하다 보니 이 기업 괜찮은데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죠. 그럼 재무제표를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분기를 좀 눌러봤더니 381,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고 순이익도 늘었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어쨌든 해왔네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실적은 볼까요? 올해 매출액이 한 3.8% 늘고 예상 영업이익은 한 11% 정도 주네요. 영업이익이 11% 준다는 얘기는 순이익도 준다는 얘기예요. 특별 영업 외적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현재 이제 저는 지금 버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지금 이것만 보고 지금 추정하는 거거든요. 봤을 때는 순이익도 주당 순이익도 5.1달러가 나오기는 힘들겠네요. 힘들 것 같고 그거보다는 작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뭐 4달러다. 그럼 4달러에서 이제 주당 배당금을 주면 작년만큼은 못 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지만 11%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을 3달러 가까이 주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그동안의 배당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3달러를 주면 시가 배당률이 거의 한 10%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되게 괜찮네요. 그 외에도 왜냐하면 성장성만 올해 좀 낮을 뿐이지 재무 안전성, 수익성, 현금 창출력, 사업 독점력에서 거의 다 막 꽉 채우는 거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클 배당주로서 괜찮네요. 자,
자, 다시 아까 돌아가서 발굴로 가서 배당 매력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처음에 안 눌러봤던 이유는 대부분 다 일시적인 배당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쭉 내려다 보시면 요런 이제 독점주, 성장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애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셀 미드스트림 있잖아요. 얘가 미드스트림 업체겠네요. 얘는 독점주이면서 시가 배당률이 작년에 13.2%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 이렇게 눌러보는 거거든요. 그 밑에도 또 눌러볼게요. 더 보시려면 이렇게 더보기 누르면 계속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서 보여요. 여기 보면 인베스터 스타이트 컴퍼니 같은 경우에 성장주이면서 독점주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도 성장도 괜찮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도 꽤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들을 혼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를 구하면 여러분들 시간을 되게 많이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 여기 있네요. 골드만삭스 BDC. 얘도 이제 당연히 고배당주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아까 올라가서 여기 MPLX 얘도 저기 미드스트림 기업이에요. 얘도 미드스트림 기업이고, 볼까요? MPLX 한번 볼까요? 눌러서. 여기 보면 이제 경쟁사라고 여기 글자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오일 앤 가스, 미드스트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드스트림 업체라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배당을 눌러보면 계속 배당을 계속 증가시켜서 작년에 더 많이 증가시켰네요. 작년에 많이 시켰고 괜찮네요. 배당 수익률도 한 10%대 나오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당 배당금 3달러 주면 얘도 10%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이대규 회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그 내용에 있는 미드스트림 기업들보다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이런 기업들도 이제 뭐 저희가 개별로는 뭐 다시 배당 분석이니 사업 분석이니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액면으로만 현재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아까 MPLX 전에도 이제 또 다른 기업을 하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재무 안정성이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좀 안전하게 하실 거면 이런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성장성은 지금 없는 거네요. 올해 성장성은 지금 예출액 이쪽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미드스트림 기업들은 대부분 다 또 예상 실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당주로서는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뭘 지금 현재 소개해서 추천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흐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발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미드스트림 기업들 잘 분석하셔가지고 좋은 배당주 찾아가지고 배당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